대학교 2학년이던 여름방학, 도희와 그의 친구들은 캠핑을 떠나기로 했다. 강원도의 한적한 산속에 위치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외딴 캠핑장을 예약했다. 그 캠핑장은 주변에 큰 호수가 있어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에 그만이었다. 도희를 포함해 모두 5명의 친구들이 캠핑에 참가했다. 첫날 저녁, 그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시에서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시끌벅적한 시간을 보낸 뒤 친구들은 각각의 텐트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그러나 도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이유도 없이 불안한 기분이었다. 모닥불이 남긴 잔불이 우스스 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도희는 깊은 생각에 빠졌고 그러다 겨우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친구 중 하나인 승연이 보이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은 단순한 장난이라며 웃어 넘겼고 승연이 돌아오면 혼내주자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마침내 친구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캠핑장 주변을 찾아다녀봤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그들은 경찰에 연락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도착해 바로 주변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며칠 동안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승연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다. 캠핑을 즐기려 했던 친구들은 굶주림과 불안 속에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도희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불안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기분이 그를 지배했다. 친구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은 조용해졌고 누구도 먼저 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몇 달 후 도희는 학교 도서관에서 늦은 시간까지 과제를 하다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그의 핸드폰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핸드폰을 들어 시간 확인을 하려는 순간 알림이 하나 들어왔다. 메시지는 승연이었다. 나 아직 여기 있어. 도와줘. 도희는 순간적으로 피가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다. 메시지는 지인이나 유령이 장난삼아 보낸 것처럼 보였지만 도희는 그걸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곧바로 친구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친구들은 모두 어리둥절해했다. 결국 친구들은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곳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승연이 보내온 메시지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들이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몇 달 전과 똑같았다. 그들 중 한 명이 호수 근처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지갑이었다. 승연의 지갑이었다. 그 주변을 뒤지던 도희는 땅에 묻힌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서는 그 무엇도 찾지 못했지만 그들은 상자를 들고 돌아가기로 했다. 집에 돌아온 그들은 상자 속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도희가 상자를 면밀히 살펴보던 중 상자 바닥에 새겨진 작은 글귀를 발견했다. 이곳은 돌아오는 길이 아니다. 도희와 친구들은 그제야 그곳이 단순한 캠핑장이 아니라 어떤 이의 마지막 장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경찰과 함께 다시 그곳을 철저히 수색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승연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는 그곳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를 일이지만 부자연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도희와 친구들은 평생 동안 그 사건을 잊을 수 없었다. 매년 그들은 승연이 사라졌던 그 캠핑장을 찾아가 그를 추모하며 다시는 찾지 말아야 할 장소로 그곳을 기억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설은 주로 일상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들을 다루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아무리 상상력을 자극하더라도 일상과 비현실의 경계를 오가며 독자에게 섬뜩한 느낌을 주곤 합니다. 몇 년 전 나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그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로 이사 당시에는 저렴한 월세 덕에 큰 고민 없이 선택했다. 이사 당일 이웃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었고 모르는 사람이 오면 경계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어느 날 밤 피곤해 지친 나는 꿈도 꿀 겨를 없이 잠이 들었다. 그런데 새벽 1시쯤 갑자기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소리는 선명해지며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나를 깨웠다. 처음 며칠은 한기마저 느껴지는 그 속삭임의 정체를 찾을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 나는 그것이 내 침대 밑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겁에 질린 나는 침대 밑을 살펴봤다. 당연히 아무도 없었지만 그곳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나왔다. 편지에는 흐릿하게 손으로 쓴 글씨로 나를 잊지 말아줘 라고 적혀 있었다. 기괴한 느낌의 나는 편지를 버렸고 소리는 그날 밤부터 사라졌다. 며칠 후 복도에서 마주친 이후 할머니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아파트는 원래 내 딸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녀는 몇 년 전 이곳에서 사라졌죠. 그녀가 쓸쓸해하진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 편지를 버렸던 자신이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아파트와 단절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문틈 사이에 끼어있는 쪽지를 발견했다. 아직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단순한 문장. 나는 전율했다. 혹시 내가 버린 편지가 그녀에게 전하지 못한 마지막 메시지였을까? 그저 쓸쓸한 영혼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일까? 나의 불길한 예감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사실로 드러났다. 방 안에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고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원래 피아노 같은 것은 없었는데 말이다. 결국 그날 밤 나는 아파트를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짐을 쌓아두고 문을 나서는데 문득 나에게 건네는
작별의 속삭임이 들렸다. 고마워. 그리고는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아파트에 돌아가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가끔씩 그 소리가 귓가를 스치곤 한다. 마치 누군가 내게 감사하고 있다는 듯이. 그 경험 이후로 나는 그 어떤 소리에도 섬뜩함을 먼저 느끼게 되었다. 의문의 아파트 사건은 나에게 미스터리로 남았고 나는 여전히 그 경험이 그저 꿈이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깊은 밤에 혼자가 되면 그 속삭임이 어딘가에서 나를 불러오는 것만 같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의 외곽에는 오래된 고택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집은 모든 주민이 꺼리며 지나치는 곳으로 언제나 쓸쓸하고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곤 했다. 이 집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 집에 얽힌 무서운 전설 때문이었다. 이 집은 과거 부유한 지주 가족이 살던 곳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화재로 가족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딸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진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와 함께 하얀 한복 차림의 소녀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여름방학을 맞아 도시에서 이 시골로 놀러온 대학생들 몇 명이 이 전설을 듣고 흥미를 느꼈다. 그들은 겁없는 척하며 심야에 그 고택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들은 플래시라이트와 카메라를 들고 어두운 밤을 뚫고 고택으로 향했다. 밤하늘에는 달빛조차 흐릿했고 바람은 없었지만 어딘가 으스스한 느낌이 감돌았다. 고택에 도착한 후 녹슨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니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오래된 나무들이 바람에 삐걱거렸다. 미리 알고 온 것처럼 집은 정말 대단히 오래되어 보였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먼지 냄새가 진동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을 무시하고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다. 그러자 섬뜩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발소리가 들리는 듯한 소리가 그들의 주위를 맴돌았다. 놀란 그들 중 한 명이 무심코 누구야? 라고 소리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뒤편 벽에 걸린 큰 거울에 하얀 한복을 입은 소녀가 비추는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장면을 본 한 친구는 그만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른 친구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의 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녀의 입이 열리며 낮은 목소리로 여기를 떠나라 라고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마치 사방에서 들리는 것처럼 울렸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미친 듯이 고택을 빠져나와 달렸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가며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가까스로 마을로 돌아왔을 때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곧장 가장 가까운 집이 문을 두드려 도움을 청했고 마을 주민들은 놀란 그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안심시켰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겪은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았다. 한 노인이 묵묵히 이야기를 듣더니 슬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아이는 이곳을 떠나지 못해 방황하고 있지. 너희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후 그들은 다시는 그 고택을 찾지 않았고 마을 주민들도 그 집 가까이 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그 고택은 점점 더 망가져갔고 붕괴된 집터 위에 점점 한 개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갔다. 그러나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서 하얀 한복을 입은 소녀가 사라지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 고택은 여전히 그 마을의 전설로 남아있을 뿐이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종종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공포 이야기가 떠돌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라고도 전해지며 이후 이 마을을 찾는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부르며 가까이 가기를 꺼렸습니다. 폐가는 무성한 풀과 나무들에 뒤덮여 있었고 해가 지면 오싹한 분위기를 자아내곤 했습니다. 몇몇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을 찾았지만 밤중에 이상한 소리와 환영을 봤다는 이야기만 듣고는 급히 돌아오게 마련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젊은 부부가 이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는 이유로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집을 구하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부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런 이야기들에 흥미를 느꼈고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부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폐가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똑바로 비추는 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폐가에 도착한 부부는 낡고 부서진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한때는 누군가의 집이었음을 암시하는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부는 어디선가 들리는 작은 속삭임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부부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그들 주위를 돌면서 초풍과 함께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두 사람은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급히 집 밖으로 도망쳤지만 뒤를 돌아보니 분명히 누군가가 그 집의 창문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이는 얼굴이었죠.
놀란 부부는 허겁지겁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잦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고 사라지거나 밤중에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사건의 연속의 부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들 한결같이 그 집에 다시는 가지 말라고 경고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부부는 자정이 넘어갈 즈음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들은 폐가에서 마주쳤던 얼굴과 마주하게 되었고 그 얼굴은 서서히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꿈은 너무도 현실적이었고 두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꿈에서 깬 그 순간 그들은 밖에서 들리는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마주쳤던 얼굴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부부는 결국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그 길로 짐을 챙겨 서둘러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그 폐가를 두려워하며 그곳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집은 예전처럼 다시 자연에 묻혀갔지만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이 마을의 사람들은 긴 세월이 흐른 후에도 폐가의 이야기를 비밀스럽게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지며 아직도 그 마을을 지나치는 여행자들은 그 폐가를 둘러싼 이상한 소문을 듣곤 합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집에서는 무언가가 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